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면 통신 확인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엄지척 또는 채팅창에 출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차의 첫 시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지도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어제 준비 운동을 이제 후샤후샤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경쾌하게 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면은 어제 사용하시던 이 주피터 노트북을 시작하는 걸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와 이제 절차가 동일한데 어제는 이제 뭐 설치도 하고 뭐 이러느라고 좀 이제 정신이 없었으니까 깔끔하게 오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앱 이렇게 이제 가서 이 확대 축소가 그 웹엑스에서 좀 잘 안 돼서 그 실눈을 뜨고 좀 보셔야 될 수도 있지만 그죠? 미니콘다,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 이렇게 이제 있고요.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발생을 이제 하겠죠. 어제 거는 이제 좀 그 끄고 그러면 인제 뭐 글씨 크기를 좀 이제 키워야 되겠죠. 어제 인제 작아 가지고 좀 안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요 콘다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다시 이제 활성화해 줘야 되는데 어제 이제 환경이 간밤에 잘 있었냐 물어보겠습니다. 콘다 environment list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이ml 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당연히 잘 있겠죠. 어제 뭐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뭐 삭제를 하거나 컴퓨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 환경을 활성화를 하겠다 해서 activate 이제 pyml 요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베이스라고 하는 것에서 pyml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어 전환이 되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모음을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또는 이제 줄여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계학습 라이브러리가 준비된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하면 됐었습니다. 요거까지 인제 설치를 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주피터 랩도 어제 다 잘 활용을 인제 하기 시작했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제 시작이 되면서 기본 웹 브라우저가 열리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요 기본 웹 브라우저에 인제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 것은 쪼끔 의아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여기까지 잘 수행이 돼서 주피터 랩을 성공적으로 실행을 했다라고 하면 엄지척 만약에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시거나 문의점이 있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노주원 선생님께서 "미니콘다가 안 보여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어제 보이셨으면 오늘도 보여야 될 텐데요. 그죠? 그 한번 그 검색을 해 보시겠어요? 이제 요 윈도우즈에서 뭐 아나콘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면 그 파워쉘 프롬프트 뭐 이렇게 이제 보이실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죠? 그거를 제가 그 선생님 컴퓨터에서 찾아 드리기는 쪼끔 힘들 것 같네요. 그죠? 그 방법을 안내 드리는 것밖에 이제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고 그 컴퓨터가 이제 동일하면은 이제 미니콘다라고 하는 폴더가 요게 이제 그 있어야 될 텐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다면 오늘도 같은 컴퓨터라면 거기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인제 그렇게 인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인제 그 못 찾으시는 상황이면은 인제 그 아까처럼 이제 검색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아나콘다 이렇게 검색을 이제 하셔서 아나콘다 이 윈도우즈는 이제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앱으로 아나콘다.
이렇게 이제 바꿔 가지고 이제 파워쉘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이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설치를 하셨으면은 없을 이유는 어제 있었으면 오늘 없을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 좀 어렵네요. 컴퓨터가 바뀌었거나 삭제를 하셨거나 뭐 하는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니고선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우리 노지원 선생님께서 좀 찾아보시고 그 추가적으로 논의 좀 주시고요. 일단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이제 하겠습니다. 요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게 어제와는 제가 이제 예고는 이제 드렸는데 약간 이제 다른 상황이 이제 펼쳐져요. 이 루트 폴더가 어제랑 좀 양상이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루트 폴더가 왜 여기가 이제 됐을까? 여기 이제 사용자의 홈 폴더로 보이죠. 예를 들자면 뭐 도큐먼츠, 그죠? 다운로드, 뭐 그리고 미니콘다도 여기 이제 설치가 이제 되어 있잖아요. 요 여기가 이제 C 드라이브, 유저스, 성주 뭐 이런 곳이죠. 그죠?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요 성주가 아니겠죠. 그죠? 제가 이제 성주죠.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인제 요 홈 폴더가 보이는데 어제랑 인제 왜 다르냐 라고 하는 점과 이제 관련해서는 이 주피터를 실행하는 위치에 따라서 인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 로그가 많아 가지고 스크롤을 좀 해서 눈이 좀 아프실 텐데 잠시 인제 딴 데 쳐다보시고 제가 스크롤을 이제 안전시키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인제 신호를 이제 계속 이제 받으면 로그가 자꾸 이제 되니까 요거를 이제 캡처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어디서 인제 시작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인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래서 C 드라이브 유저스 성주에서 시작하면 여기가 그 주피터의 루트가 이제 됩니다. 만약에 인제 D 드라이브에서 작업을 하시고 싶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이제 옮겨 다니시는 것보다는 인제 소프트 링크 같은 거를 만드시는 거 권장하죠. 근데 주피터의 루트는 인제 딱 인제 정해 놓고 인제 여기저기 이제 드라이브나 폴더가 흩어져 있으면 그거를 이제 소프트 링크로 만들어서 정리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드리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인제 어제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야 그럼 어떻게?" 어제 작업하시던 곳이 다운로드죠. 그래서 인제 다운로드 이제 폴더로 이제 가시게 되면 어제 우리가 같이 인제 작업을 하던 요 파이엠엘이라고 하는 폴더가 여기 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폴더에 이제 가시게 되면 어제 작업하시던 이제 데이 1 요런 파일들이 인제 있을 거고, 여기까지 요 다운로드 폴더에 인제 파이엠엘까지 가서 저는 인제 실제로 인제 맥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없는데 이제 여기가 우리의 인제 실습 폴더다. 이렇게 인제 정했고 여기에 그 데이 1 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점을 인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어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가 데이 1을 인제 열어서 같이 인제 살펴보면 간단하게 인제 요렇게 인제 나누네요. 오전에는 필수 라이브러리의 얘기를 이제 좀 했고요. 시각화 요거 한 칸 좀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요. 오후에는 기계 학습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노력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 학습에 대해서 같이 인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제 마지막에는 인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수행을 이제 했습니다. 이런 작업 자체는 공유 폴더에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노트북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 day1.ipynb 어제 인제 작업하던 것이 인제 공유가 됐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요 PyML P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링크.점 텍스트를 이제 보시면 요 비밀번호 인제 코드 베이직 요렇게 인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죠? 요 제가 인제 사용하는 슬라이드에서 이제 주요한 부분들을 이제 추려서 제시를 이제 했고요. 여기서는 인제 PDF 버전이다 보니까는 애니메이션이나 해설 같은 거는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죠. 왜냐? 어제 인제 이미 인제 상의를 드렸지만 요 유튜브에서 녹화 이제 버전을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어 잠깐만 녹화 버튼 눌렀나?' 이렇게 봤고요. 녹화 버튼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된 이제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설이나 이런 것들 다시 보시고자 한다면 거기에 이제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런 얘기는 또 한 오늘 정도까지만 하면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점점점점 우리가 인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플러스 기호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PyML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커널이라고 부른다. 언타이틀드 오른쪽 클릭 여기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리네임 노트북이 있습니다. 편하신 곳에서 뭐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인제 여기서 하시면 이제 인터페이스가 요렇게 이제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자명하게도 day 2 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day 2를 시작할 때는 우리 숟가락 젓가락 올려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제 숟가락 젓가락은 일단은 넘파이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 표 형식의 자료들을 많이 인제 상대하기 때문에 인제 펜다스 무조건 거의 이제 사용이 되고, 또 시각화가 굉장히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유용하죠. 기계학습 알고리즘들한테 그래프를 뭐 보여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어제 인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시각화를 안 해 봤다면 아마 몰랐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요. 근데 요 매트플러립은 인제 하위 패키지 파이플롯을 이제 주로 인제 사용하는 편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LT 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인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인제 사용하는 사용하게 될 요 사이클런인데, 요 사이클런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 안 했죠. 오늘부터는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인제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요 사이클런이고요. 요런 고수준의 라이브러리가 인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표해서 버전을 다음과 같이 인제 표시해 놓으면 이제 보통 이제 참고가 됩니다. 요 사이클론의 최신 버전이 1.3 버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뭐 버전은 인제 뭐 바로 전날에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인제 일단 한 3 버전 정도가 인제 최신 버전인데, 요 마지막은 그냥 버그 패치죠. 우리는 인제 1.1 버전을 인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제가 최신 버전이라고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API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러면은 요 마이너 버전이 이제 바뀌죠. 근데 중대한 변경이 있어서 예전과 이제 호환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인제 요 앞에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인제 어디 뭐 쓰여 있는 법칙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 버전의 차이가 이제 쪼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최신의 버전에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좀 없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이클런이 이제 거의 10 년이 뭐 다 되어 가거나 이제 그쯤 된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요렇게 우리 숟가락 젓가락 올려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성공적으로 수행되셨으면 엄지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노조원 선생님께서는 제가 설명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 시작이 안 되셔 가지고, 안 되시면은
미니콘다 이제 찾으셨나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선생님. 네. 설명은 계속 이제 드리는데 이렇게 마음속 한편으로 이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게 안 보여. 그죠?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는 인제 같이 인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의 이제 목표는 지도 학습입니다. 어제 인제 상의 드린 대로 같이 인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인제 이 지도 학습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데이터로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 만들어 뒀던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오는 적재하는 걸로부터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pandas 인제 read CSV 요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고, 그럼 이제 iris CSV 요렇게 인제 하고, 인코딩은 이제 UTF 파일이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명시를 해 주시는 게 보통은 이제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텍스트 파일들이 인제 그 인코딩을 좀 이제 타니깐요. 그래서 인제 아리스 프레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인제 요게 잘 가져왔는지 처음 5개 정도 요렇게 인제 출력하는 걸로 데이터를 이제 적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만 되면 쉬운 거지. 그죠? 요렇게만 되면 쉽고, 보통은 인제 이런저런 뭐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인제 데이터가 됐으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본들이 벡터로 표현이 된 그런 이제 상태고, 그런 요런 벡터에 대한 표기를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요런 형태를 제가 인제 좀 캡처를 해 가지고 오늘부터는 그 칠판을 쪼끔 이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칠판 링크는 이제 공유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거를 여러 번 해당 표기를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을 얼른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할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요런 이제 표기는 원래는 인제 꽃이 있는 거죠. 꽃을 이제 조악하게 그려도 양해 말씀 이제 드리고요. 요 이제 이게 실제 이제 표본이죠. 그런데 이제 기계 학습에서 인제 연산이 대상이 되도록 어떤 이제 표현을 이제 선택해야 되고, 텐서 표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꽃을 어떠한 텐서로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통계에서 주로 이제 사용되어 온 이제 표현을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제 요런 것들은 지금의 경우에 어제 이제 표기대로 x1, x2 엥? 하트는 왜 생겼지? 하트가 있으니까 뭐 좋긴 하네요. 그죠? 훈훈하고. 요런 식으로 지금 수집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요런 표기를 이것의 벡터 표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텐서 표현이죠. 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요거는 임의의 n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4 개인데요. 가끔씩 이제 커서가 좀 없어집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이제 임의의 n 개가 인제 있을 수 있는데요.
요런 것들이고, 그리고 인제 여기서 인제 i라고 하는 이제 표현과 관련해서는 요렇게 인제 말씀드릴게요. 요게 그 첫 번째 표본 1번 표본, 그리고 인제 임의의 S 게이지 표본이 있다라고 인제 하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인제 i 번째 표본 요렇게 인제 표기를 할게요. 그러면 보통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한 개의 표본으로는 학습이 이제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아이고, 얘가 오늘 좀 말을 안 듣네요. 임의의 인제 S 개 를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인제 요게 i 번째 1 부터 인제 S 번까지 있는데 i 번째 인제 표기다. 요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기 시작할게요. '야, 이게 갑자기 수학식이 된 것 같아. 좀 황당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제 굉장히 반복적으로 좀 이제 제시가 될 예정이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면 지금 이제 5.1, 3.5, 1.4, 0.2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세토사다.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인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했을 때는 이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품종을 이제 분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이 데이터가 수집이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계학습의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적절하게 이제 가공하는 이제 작업이 필요한데, 어제 이미 인제 그런 부분들을 꽤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인제 아이리스 인제 프레임에서 그 품종 이라고 인제 하는 부분이 있고, 요렇게 인제 선택이 이제 되죠. 그러면 인제 요 품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인제 유니크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그럼 인제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것이고, 요게 인제 그 아이리스 데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말하는 게 좀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아이리스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죠? 인제 요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리스의 이제 타겟 네임즈라고 우리가 이제 할당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맞춰야 되는 이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의 이제 품종에서 요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그런 값들을 각각 이제 012로 정수인 코딩을 해 주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리스의 방금 전에 이제 했던 타겟 네임즈를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를 0 번, 1 번, 2 번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인제 아이리스 타겟이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가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인제 목표예요.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데이터가 인제 수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명시적으로 좀 이제 표기를 하자면,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것들이 다음과 같이 0 번, 1 번, 2 번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통해서 명시를 이제 해줘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논의 드렸으니까 그냥 간결하게 이제 제시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인제 우리가 이제 수행해야 될 것은 아이리스 이 프레임에서 이제 품종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다 했으니까, 결국 이제 품종은 이제 빼고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겠죠. 다음 이제 컬럼즈를 이제 지정해 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 품종에서 우리가 해체를 해야 되는 게 열 제목하고 이제 데이터를 따로 이제 획득을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 전체가 데이터 프레임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to numpy 요렇게 인제 하게 되면, 그러면 numpy는 열 제목이나 이런 걸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알맹이만 이제 쏙 뽑혀 오는데, 그게 그야말로 이제 데이터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인제 이 feature names 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 feature names 같은 경우에는 인제 똑같아요. iris 이제 프레임에서 이제 품종, 요 iris 프레임에서 인제 품종을 이제 제외하면 이제 되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요 위에 있는 그 드롭 옵션을 이제 수행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 컬럼들을 이제 뽑아내면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리스트로 이제 만들면 요렇게 인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요 아이리스가 잘 이제 형성이 이제 됐고, 요게 지금 사전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인제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인제 쉐입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150 바이 4 이렇게 인제 나온다. 이런 것도 인제 알 수 있고, 피처 네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제 출력을 이제 해줘 보면 그 아이리스의 피처 네임즈 이렇게 인제 출력을 해서 과연 인제 제대로 인제 뽑혔는가, 이거는 나중에 그 분석할 때 사용하는 거고 실제 기계학습에서 필요하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인제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정보인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을 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 데이터를 이제 획득하고 나서 요 각각을 이제 요리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뭐 꼬리 자르고 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변수에 지금 연결된 객체가 사전 객체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그 교재에서는 그 번치라고 하는 객체를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거를 이제 왜 사용하는가 한 번은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재에서는 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냥 "번치요." 이렇게 이제 얘기만 하지. 네, 실제로는 인제 요 번치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다음과 같이 인제 정의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것을 그 교재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인제 번치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인제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아이리스 사전을 요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요 아이리스는 그 번치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왜 만들었냐 하면은 아이리스 점 이제 데이터 해서 이제 쉐입을 이제 하게 되면 똑같아요. 이게 접근하는 게 똑같은데, 그러면 뭐 이거 왜 했어? 딱 하나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iris 점 데이터 요런 식으로 그 하면은 그 괄호쌍이랑 따옴표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키들을 속성 스타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인제 번치인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교재에서는 요런 스타일을 이제 종종 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혼용해서 인제 쓰는데, 근데 인제 요런 스타일이 그 사전 구조에서는 안 돼요. 한번 다시 보여 드릴까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다시 재정의해서 다시 인제 사전을 만들고 요렇게는 이제 접근이 되는데, iris 데이터 하면은 사전 상태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번치를 만들어서 쉐입을 이제 그 원래 사전 스타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이제 속성 스타일로도 접근이 이제 가능하다. 이런 점입니다. 정말 요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제 했고, 그래서 그 교재와 스타일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뭐 이왕 있으니까 뭐 그 안 만들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종종 이제 편리하니까 교재 이제 보실 때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제 데이터를 획득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인제 번치라고 하는 자료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일단 한번 안정화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는 거는 그냥 파일로부터 펜다스가 이제 해 주죠. 데이터 인제 적재가 이제 된 거죠. 기계 학습의 모든 것들은 이제 데이터로부터 인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적재되고 나면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기계 학습용으로 가공이 필요하죠. 준비와 인제 가공이 이제 필요한 그런 절차고, 그런 절차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거를 그냥 교재에서는 요 절차를 뭘로 인제 대체를 했냐면, 여기까지 한 거를 그 편의를 위해서
고맙죠. 그죠? 밀키트 고맙지. 요 데이터셋에서 로드 아이리스 요런 식으로 해서 아이리스를 이제 로드 아이리스 이렇게 이제 적재를 한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작업이 그냥 이미 다 돼서 여기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실제 작업이 이래야 된다고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예시 데이터를 이제 한 거고, 빨리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거죠. 고마운데 이게 인제 논의가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해 보려고 하면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아예 이런 방법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교재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도대체 그러면 내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점이 생기실 걸 이제 대비해서 우리는 실제로 직접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시면 엄지척, 논의사항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아 그럼요. 어 그러려고 이제 같이 모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뭐 입력하고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야지 서로 알 수 있고 이제 의사소통을 이제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 엄지가 막 올라와. 근데 뭐 특별히 다른 요청도 없어. 그럼 가야죠. 달려야죠. 저야 뭐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신 배경에 따라서 이 코드를 이제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시는 동안 저는 동기화 작업을 이제 잘 이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이투 노트북을 이제 동기화 설정을 이제 한 번에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인제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이제 했고 그러면 인제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공유 폴더에 인제 데이투도 동기화가 이제 되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셔 가지고 본인 거랑 이제 제 거를 나란히 열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죠? 물론 이제 자동으로 인제 안 되시니까 요 이제 노트북스에서 지금 1분 전에 이제 수정된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이제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운로드 이제 받은 다음에 이제 내 거랑 성주 거를 이제 같이 열어 놓고 원하시는 부분이나 이제 필요하신 부분을 이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제 요 작업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셨거나 이제 오타가 있거나 하면은 이후의 작업들에 좀 영향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원칙적으로 요렇게 이제 가공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고 번치로 만드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교재에서 적재한 방식을 마지막에 이제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요 타입 아이리스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번치랑 이제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인제 하시게 되면 혹시 위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셨는데 그걸 나중에 발견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찾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은 제시를 드리고 실제로는 요렇게 적재를 해서 실습하시는 데 이제 문제가 없도록 설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요 지도 학습을 수행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살펴보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할 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인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이제 보통 인제 통상적으로 수행을 이제 해야 됩니다. 어제 인제 EDA 이렇게 인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죠?
그러면 어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통계 수치를 활용 인제 확인하는 정도 요렇게 인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쪼끔 이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방향성을 또 탐구해 봐야 되는가 그런 점들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서 해당 부분이 어디인가 사 확인을 이제 드리면서도 말씀드릴게요. 요 45 페이지의 이제 맥락인데 요 두 번째 문단을 어제 이제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값이나 특이한 값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인제 어제 아웃라이어를 얘기를 했는데 이 아웃라이어가 반드시 비정상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라고 하는 점을 평가를 이제 해야 하는 방법론이 이제 필요하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를 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냈죠. 근데 이 교재에서 이제 읽어 보시면 붓꽃 데이터 중 일부는 센티미터가 아니고 인치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요 값들이 어제 인제 봤을 때 이제 탁탁 튀겠죠. 이런 식으로. 막 센티미터랑 인치가 이제 다르니까 이 범위 자체가 이제 달라진다든지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다른 것들이랑. 그리고 이게 사람이 작업하는 거라서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분명히 꽃받침하고 이제 꽃잎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거꾸로 순서를 기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작업자가 여러 명인데 인제 이게 뭐 새로 대학원에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근데 인제 이때까지 해 오던 게 이제 꽃받침하고 꽃잎인데 그냥 보통은 꽃잎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꽃잎하고 꽃받침의 순서로 기록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미국이나 영국 사람이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인제 센티미터로 생각을 안 하고 인제 인치로 생각을 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제 살펴보니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인제 결론을 냈습니다. 헉헉헉 그죠? 교재에서는 요 한 문단으로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실제로 탐색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서 그거를 그냥 저렇게 이제 말로만 비빌 수는 이제 없는 거고 요건 이제 오류가 난 건 아니고요. 어제 다음과 같은 인제 방법론을 이제 채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저 한 문단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다음 문단으로 전진을 해 보겠습니다. 시각화는 데이터를 조사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미 인제 공감하시리라 이제 생각하는데 시각화가 이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산점도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산점도를 한번 이제 그려 놓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들의 분포 양상을 이제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볼 텐데요. 아이고. 그러면은 요런 작업들은 이 데이터 프레임 단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미 인제 아이리스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인제 요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아이리스 프레임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인제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보통은 거꾸로 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보통의 이제 흐름을 이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요.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과학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계학습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먼저 메모리에 적재되어야 합니다. 메모리에 적재하는 방법은 데이터 유형과 저장된 형식을 따릅니다. 데이터는 크게 표 형식의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로 나뉩니다. 표 형식의 데이터는
CSV와 같은 텍스트 파일, 엑셀,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표 형식의 데이터는 팬더스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읽어올 수 있습니다. 팬더스 라이브러리로 읽어드린 데이터는 팬더스의 자료 구조인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현됩니다. 이미지 또는 텍스트와 같이 표 형식이 아닌 데이터의 경우는 각 데이터 형식에 특화된 방식을 적용해 읽어드려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적절한 방식의 다른 표현으로 인코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읽어드린 데이터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트플라립 라이브러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편이고 그 밖에도 여러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이나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은 경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작업에 소요되는 노력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기계학습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는 시각화가 유용합니다. 메모리로 읽어온 데이터는 기계학습이 수행되기 전 가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본의 데이터와 다르게 변환하는 작업은 전처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처리는 한 단계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전처리가 완료되어 기계학습에 적용할 때는 대체로 numpy 라이브러리의 ND-어레이 형식으로 최종적으로 추출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계학습과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입력 데이터를 ND-어레이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기계학습의 대상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숫자로 표현된 텐서입니다. 그래서 ND-어레이로 표현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데이터가 준비되면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에 따라 기계학습과 딥러닝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표 형식의 데이터는 주로 기계학습을 적용하고 표 형식이 아닌 데이터는 딥러닝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미리 정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고 적용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합니다. 어떻게 잘 들리셨죠? 그죠? 아마 안 들리셨으면은 이제 채팅에서 그 안 들린다 뭐 이렇게 뭐 그 재생이 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했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빅픽처죠. 그죠? 그런 빅픽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같이 이제 제시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철우 선생님께서 표 형식이라는 게 어떤 형식이죠? 음, 지금과 같은 경우도 표 형식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엑셀에서 용이하게 표현이 가능하면 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네, 표 형식이죠. 요 iris CSV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 형식인데 이 표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저장 방식은 이제 저장과 표현 방식이 이제 다양하죠. 예를 들자면 이제 텍스트 파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텍스트 파일로 표현할 때는 보통 이제 CSV라고 하는 이제 확장자를 사용하는데 확장자는 참고 사항일 뿐이죠. 이 CSV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comma separated values 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속성과 필드들이 필드라고 할까요? 열들이 이제 쉼표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경우 이제 CSV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요거를 뭐 탭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다른 구분자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 요런 텍스트 파일을 읽어올 때 그 두 가지를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인코딩을 지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분자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엑셀 같은 앱들은 이 인코딩이나 구분자를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 대략적으로 이제 추측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웬만하면 이제 뭐 그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이제 맞는데 가끔 막 글자가 깨지죠. 막 빽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인코딩이 올바르지 않아서 제대로 이제 그 읽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고 그 엑셀과 같은 요런 앱들이 사용하는 거는 이런 텍스트 파일이 아니고 바이너리 형식이죠. 그래서 엑셀 파일을 텍스트 파일 이제 메모장에서 열다든지 하면 그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엑셀이라고 하는 특별한 앱을 통해서만 해당 파일의 형식이 해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인제 그 어제 논의 드린 대로 인제 RDBMS 요런 것들은 인제 그 어 SQL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죠? 요 SQL을 통해서 획득이 되는데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저장의 방식이고 그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표 형식의 데이터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이 아닌 것들을 대비해서 인제 살펴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그 우리 아가한테도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육식 동물하고 초식 동물 요런 초식 동물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 그 자체로서 알려주는 거 되게 어려운데 이제 고기만 먹는 동물하고 풀만 먹는 동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면 그게 좀 더 명확해진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렇게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제 좋고 뭐 충분하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표가 아닌 것들, 표 형식이 아닌 것들은 그냥 "표 형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영상이죠. 이 영상은 이제 사진이나 그림이 인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비디오일 수도 있죠. 사진과 비디오를 표 형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엑셀 셀에다가 막 그 사진이나 이런 걸 삽입하면 대단히 부자연스럽죠. 가능은 한데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죠? 왜냐면 그 표 형식이 상대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는 아닌 거죠. 이거는 표 형식이 아닌 게 확실하고 그리고 또 인제 그 소리 사운드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음성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 뭐 아이폰이라든지 그 많은 스마트폰들은 이제 음악을 이제 잠깐만 몇 초만 들려줘도 그 음악을 딱 찾아 가지고 "아 이거 무슨 음악이니까는 너도 한번 들어 봐." 이런 식으로 찾아 주잖아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어디 갔는데 "와 야 이 음악 너무 좋다. 이 카페 배경음악 너무 좋은데 이거 뭐지?" 해서 인제 그 스마트폰한테 살짝 들려주면은 요거 이제 무슨 음악이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그 소리는 표 형식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는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표 형식인 것은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이 가능한데 어 표 형식이 인제 유일한 형태의 데이터는 아니고 유일하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상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표 형식을 굳이 표 형식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상대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사실은 이제 흥미로운 것들 영상, 소리 뭐 그리고 챗GPT가 상대하는 텍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텍스트의 경우에도 표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표 형식이 아닌 것들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하고 비정형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형식들이 이제 많은 편이고 표 형식은 딱 이렇죠. 뭐 어쨌든 하여튼 모르겠고 딱 그 엑셀에 들어갈 수 있게 네가 정리를 해 와. 이러면은 이제 정형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계학습에서 상대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오케이. 우리 그러면은
쉬는 시간 갖고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